예, 이번 편에는 V-Ray 세팅 메뉴 중에 지금 아래 보시면 얘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유틸리티라고 해서 이게 아마 2.0 넥스트부터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V-Ray 유틸리티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업이 메타리얼 세팅이 사이즈 조절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V-Ray랑 연동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적인 옵션을 제공하긴 해요. 근데 뭐 메타리얼 사이즈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루핑 했을 때 재질을 찾아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 주로 쓰게끔 만들어진 게 이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의외로 쓸만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해요. 한번 보면 먼저 물체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레팅글을 이용해서 박스를 적당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풀푸시해서 적당한 크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이크업 그룹. 그 다음에 한쪽엔 원기둥 한번 세워볼까봐요. 원기둥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편할 겁니다. 원기둥 한번 세워보고 옆에다가는 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굴을 반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클 다시 돌아갈 팔로우미 할 거 원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항상 라인 먼저 선택하고 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팔로우미, 그 다음에 면 하면 큐가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리로 스페이스, 메이크업, 그룹 선택을 하고, 얘도 메이크업 그룹 해놔도 상관없고요. 해볼게요. 자, 이런 형태들이 있고, 하나 옆에다 더 레팅글을 이용해서 하는 면들을 좀 복잡하게 풀푸시해서, 메이크업 그룹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레팅글을 이용해서 물체를 풀푸시해서 또 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메이크업 그룹, 그룹핑이 따로따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레팅글을 이용해서 면을 대략적으로 한번 쪼개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풀푸시해서 면을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그 다음에 전체를 감싸서 메이크업 그룹, 그룹 안에 두 물체로 나눠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재질을 아무거나 한번 기본 재질 줘볼게요. 이거는 유틸리티는 간단한 거니까 우드에서 한번 줘볼까요? 타일이나 우드에서 어떤 질감들을 이렇게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다른 재질을 이렇게 주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룹 안에서 그룹을 클릭하면 이 안쪽 면에도 매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워보면 안쪽 면에도 매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룹 바깥에서 주지 말고 그룹 안에서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그룹핑이 돼 있을 상태의 기본 재질이 디폴트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재질을 갖다가 클릭해서 넣어주면 재질이 입혀집니다. 재질이 입혀지는데 한번 재질이 들어가면 얘를 다른 재질로 바꿔주고 싶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야지만 재질이 바뀝니다.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되게 V-Ray를 최종적으로 이제 스케치업에서 매핑한 거, 그 다음에 V-Ray에서 매핑한 거하고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유틸리티 항목 중에 이 추가된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를 재질을 디폴트로 빼놓으면 그룹 매핑할 때 되게 편한데 바깥에서 그냥 던져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스케치업 작업할 때는 사실은 더블 클릭해서 일일이 해주면 되는데 편한데 별로 상관이 없는데, V-Ray 슬롯에서 할 때는 재질을 선택한다고 오른쪽 버튼에서 어플라이트 셀렉션을 주로 쓰기 때문에 번거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설명드릴 건 앞에서 세 번째 있는 겁니다. Remove Material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 이게 아무 재질도 입혀지지 않은 상태로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세 번째 있는 Remove Material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맨 처음에 디폴트 값, 아무 재질도 입혀지지 않은 순수한 재질값이 됩니다. 그러면 V-Ray에서 다른 어떤 특정 재질을 입힐 때 상당히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의외로 이 재질을 리무브 하는 거, 빼주는 것들은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바깥에서 그냥 원하는 재질을 어플라이트 셀렉션 해도 전체적으로 입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이 리무브라는 기능이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재질을 줬는데 바꿔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리무브 해주면 빠져나갑니다. 그룹이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이 두 가지를
그룹을 빼볼게요. 그룹을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재질을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리무브, 얘만 지워지네. 이게 헷갈려서 그룹을 안 해놓으면 전체가 또 영향을 받기도 해서, 근데 상관은 없네요. 리무브 해서 지워줄게요. 일단 그룹이랑은 상관없이 다 지워지고요. 지금 보면 메타리얼 리무브는 얘다. 그 다음에 메타리얼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줘보겠습니다. 먼저 육면체 같은 경우에 재질을 뭐 V레이 줬든 여기서 줬든 얘는 조금 큰 재질을 콘크리트를 한번 해볼까요? 콘크리트 재질로 한번 줬습니다. 주게 되면 기본 있는 V레이든 스케치업에 있는 재질의 사이즈, 에디터에 있는 사이즈에서 기본 재질이 입혀지는데 물체 사이즈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거 보면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월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트라는 게 있어요. 구 있고 사각형인데 뭐냐면 맥스에서 보통 재질을 입힐 때 보면 뭐 UVW 맵이라고 하죠. 보통 UVW 맵에서 구에다 입히는 거, 뭐 원기둥에다 입히는 거, 박스에다 입히는 게 있는 것처럼 월드는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재질이 갖고 있는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입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핏은 물질 크기에 맞춰주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 크기에 맞추느냐, 재질 크기에 맞추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얘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기본 재질이니까 여기서 준 재질 사이즈가 그대로 입력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핏 클릭하게 되면 재질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이즈 조절은 안 되지만 물체에 맡길 건지 아니면 이미 재질의 사이즈에 맞출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피트는 물체 크기에 맞춰서 확대해 주는 거고 기본 재질 사이즈. 그러니까 원본이 갖고 있는 사이즈, 뭐 타일링이 되는 게 아니라 원본이 갖고 있는 사이즈대로 해준다라는 게 피트고, 그 다음에 월드는 물체 사이즈, 그러니까 물체 사이즈에 맞춰준다. 이렇게 반대겠죠. 월드는 재질 사이즈에 맞춰서 재질의 원본 사이즈가 반복처럼 타일링이 되는 거고, 피트는 재질을 늘려놔서 물체의 재질을 늘려주는 거, 하나로 맞춰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인 사각형의 멸체를 만들 땐 이 박스 형태의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라든가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 질감이나 이런 걸 한번 입혀볼게요. 타일링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입혔어요. 입혔으면 뭐 그래픽이 안 돼 있어도 원하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기본 재질 사이즈로 입혀진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스피어 월드라고 돼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기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거를 늘리지 않고 기본 이미지 하나의 패턴 사이즈를 타일링해서 물체 크기에 타일링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피트를 하게 되면 이 하나의 사이즈를 늘려버립니다. 이렇게 늘려서 하나로 매핑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역시 똑같다. 월드는 타일링이고 피트는 원래 이미지 사이즈를 늘려서 물체가 크든 작든 그 물체 사이즈에 맞춰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매핑할 때는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미지 사이즈대로 맞춰서 할 때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만약에 얘를 600 이렇게 바꿨다고 한다면 얘를 피트로 가면 600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터랑 같이 혼용해서 쓰시게 되면 구나 공면을 할 때는 얘를 선택하면 되고, 직선이나 면일 때는 얘 박스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타일링하거나 아니면 면에 맞추러 쓰게 되면 편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스케치업에서 매핑 사이즈 조절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프리도 툴 페인트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코드 메뉴라는 거, 코드 페이스라는 메뉴 또 루비도 있거든요. 여기도 쓰고 기본 옵션에 있는 에디터 메뉴도 쓰기 때문에 혼용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의 재질을 이렇게 입히면 기본 재질이 입혀지는데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구를 선택하면 구에 맞춰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질이 이렇게 곡면 같은 거 한 번에 꽉 채워서 할 때 재질 사이즈를 하나 정해놓고 균일하게 입힐 때 오히려 얘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줄이겠다. 600 정도 사이즈로 이미지인데 얘를 월드를 클릭하면 구를 스피컬 클릭하게 되면 재질이 그 사이즈대로 에디트에서 정한 사이즈대로 타일링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 되게 편하게 입혀진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그루핑이 2번 된 거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재질을 다르게 한번 입혀볼게요. 뭐 모드로 가든 해서 한번 입혀볼게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이쪽 재질은 모드를 입히고 뭐 밝은 거 입히고 이렇게 다르게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타일링도 한번 해보고 바닥도 빠져나와서 얘도 한번 입혀보고. 자, 이렇게 재질을 다르게 입혔어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건 뭐냐면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저도 많이 쓰진 않는데 인터랙션 툴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그 재질을 이렇게 그룹핑이 여러 번 돼 있을 때 안으로 어느 게 뭔지 그룹 안에 가서 일일이 찍어봐야 되거나 아니면 스포이드를 찍으면 되는데, 그게 불편할 경우에 얘를 켜놓고 보게 되면,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인터랙션 툴 클릭하게 되면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나요. 물체에다 갖다 대면 그룹 안에 들어가서 클릭하거나 뭘 할 필요 없이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그 재질이 슬롯에 나오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여기 선택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재질을 선택할 때 얘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뒷면이냐 앞면이냐 이것도 되는 거고, 지금 이게 VD가 조금 버벅되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타고 들어가면 그룹 안에 자기가 알아서 설정이 되면서 클릭했을 때 바로 연동이 되게끔 이렇게 나오죠. 스포이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Shift 키를 누르면 이 물체의 바깥쪽, 안쪽, 그룹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뒷면이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이제 몇 단계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룹핑을 2번 했기 때문에 3번 했죠. 3군데로 나눠놨기 때문에 좀 3칸이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칸, 이 칸 이렇게. 그래서 단계별로 어디를 타고 갈 건지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그 물체로 가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Shift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업의 스포이드 같은 기능을 하는 거다. 재질에 뭐 그룹핑이 돼 있거나 선택돼 있을 때 앞뒤면이 다를 경우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고, 확인하기 편하기 위한 재질을 찾아가기 위한 앞뒤면이 어디가 다른지 확인하기 편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쓰긴 하나, 뭐 이렇게 복잡할 때, 남이 만든 웨어하우스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재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를 때 이렇게 주로 쓰고, 평상시엔 저도 별로 쓸 일이 그렇게 많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랙트 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터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작동이 멈춥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2가지 부분이 있어요. 2가지 부분은 뭐냐면, 이건 조명에 관련된 얘기예요. 위젯이라고 돼서 맨 앞에 있는 Enable Solid Widget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V-Ray Hide Widget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명에 관련된 겁니다. 조명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조명을 스케치북에 쓰는 V-Ray에 쓰는 조명들이 이렇게 있죠. 레팅글 라이팅, 뭐 스피어 라이팅, 뭐 이런 구 라이팅, 돔 라이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옴니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보면 십자로 마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렌더링 걸렸을 때 형태가 나타나진 않죠. 뭐 렌더를 돌려보면 형태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머지 레팅글이라든가 뭐 레팅글, 라이팅 일단 상관없으니까 뒤집어서라도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스피어 라이팅 이렇게 달아보면, 조명 V-Ray 옵션을 보게 되면 조명에서 선택을 해보게 되면 조명 옵션에서 뭐 보통 레팅글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해보면 우리 조명을 보일 거냐 옵션 항목에서 인비지블 체크해서 조명 렌더 걸릴 때 보이고 안 보이고를 체크하잖아요. 이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역시 스피어 라이팅 같은 경우도 옵션에서 인비지블 체크하게 되면 렌더를 돌려도 안 보이겠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첫 번째 있는 솔리드 위젯은 뭐냐면 너 조명을 이렇게 선으로 그냥 이건 렌더링이랑 인비지블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명을 선으로 보일 거냐 너 면으로 보일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옴니라이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거고요. 얘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면으로 됐거나 인비지블을 체크해야 되는 조명들이 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V-Ray, 그러니까
넥스트까지 가기 전에 옛날 버전 3.0 이전 버전에서 나왔을 때 조명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모델링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게 할 게 위젯이죠. 그러니까 선으로 나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게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돔도 되든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솔리드 위젯을 체크하면 돔은 안 되죠. 인비지블이 설정에 있는 조명들만 솔리드한 물체로 바꿔주는 겁니다. 조명을. 그게 앞에 있는 솔리드 위젯, Enable 솔리드 위젯 체크하게 되면 조명들 중에 면으로 채워질 조명, 선으로 안 보이고 면으로 좀 채워줘. 이거는 뭐 형태로 보이는 거니까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렌더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치업 화면상에서는 보여도 인비지블을 체크하게 되면 조명 옵션에서 렌더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냥 화면상에서만 우리가 작업할 때 보기 편하게 보여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게 얘죠. 그래서 이거를 왜 쓸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앞에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거는 간혹 중요합니다. 얘는 뭐냐면 하이드 Vray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이드 Vray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항목은 중요합니다. 얘는 뭐냐면 뭐 항상 Vray를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조명을 달아놓고 스케치업을 쓰는 이유가 스타일을 바꿔서 쓴다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포트해서 그냥 여기 익스포트해서 2D 그래픽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 뭐 2D 그래픽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스타일을 바꿔서 형태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스케치 스타일로 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조명이 이렇게 면이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라인들이 나타나죠. 이러면 물체만 하고 싶은데 또 조명을 뭐 하이드 시켰다 빼놨다 레이어 줬다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조명들, Vray 조명들은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100개가 조명이 달렸든 10개가 달렸든 한꺼번에 조명들을 잠깐 전체적으로 하이드 시켜줘서 스타일 모델링에서 이미지로 스케치업의 본 기능인 라인이나 스타일을 저장할 때 일일이 선택하거나 해서 하이드 시킬 필요 없이 얘를 클릭하면 조명을 약간 감춰놨다가 라인 같은 거 중간 단계에서 이제 뭐 컨펌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장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하이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 앞에 솔리드 툴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얘를 쓴다고 해서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두 번째 있는 하이드 툴은 뭐 이미지를 중간중간에 저장을 할 때 렌더 돌리지 않고 뭐 2D 이미지로 저장을 할 때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 Vray 위젯은 상당히 쓰기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본적인 Vray 유틸리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요 하이드, 그 다음에 리무브, 그 다음에 간단한 재질을 조절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4가지 옵션, 월드나 핏, 이 부분들. 공연 만들 때 특히 이 부분은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쓰시면 Vray를 좀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유틸리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